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같은 파동을 나타내는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그것을 멀 좀 떨어져서 무선 전송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구리선은 그게 안 됩니다. 거리가 좀 떨어지면 파동의 형태는 이런 일이 파동은 파동과 서로 연계가 됩니다. 구리 코일을 감아놓고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근처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놓으면 전기가 유도가 됩니다. 이것은 광섬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광섬유를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파동 형태로 만들어진 광섬유를 똑같은 선을 근처에다 놔두면 거기다가도 신호가 무선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것은 무선 신호 전송. 구리나 이런 그런 것,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은 무선 전기 전송. 금속판도 금속 코일을 형태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가 굵기가 틀린 금속 입자를 판으로 만들어 가공을 해서 그걸 구리 코일로 만들었을 때 구리 코일이나 금속 코일로 만들었을 때 이것도 똑같이 파동의 형태로 주변에 그 전력의 세기를 따라 틀리겠지만 전송이 됩니다. 이게 무슨 전송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속판 그 입자 크기가 아, 다른 굵기 입자 그 크기나 굵기가 틀린 것을 금속판으로 가공을 했다. 구리판이다, 금속판이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판의 형태로 했을 때도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작은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꼭 코일의 형태야만 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역시 전력의 세기와 거기 금속 거기에 틀리겠지만 이것도 역시 무선 전송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금속 배터리가 서로 간격이 떨어져 있을 때 무선으로 전송이 될 수 있는가 보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파동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파동 형태. 그리고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에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을 통해서 일단 발전을 하고 그거를 밑으로 마이크로웨이브 파를 통해서 전송을 할 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그 안테나 구조를 통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파동 형태가 직선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거기는 100을 전달했을지라도 이게 손실이 에너지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4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이렇게 기후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묶음 전파, 제 방식의 서로 굵기가 틀린 묶음 전파로 했을 때 이것이 강하게 부목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가장 밀접하게 해놨을 때는 거기 안에서도 또 새로운 파형의 전기적 간섭으로 인해서 전파의 간섭으로 인해서 새로운 파형이 형성됩니다. 각도를 이렇게 전파의 각도를 묶음 전파를 각도를 가깝게 해놨을 때 그래서 엇갈리게 했을 때는 이게 스파크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직선으로 쭉 이렇게 했을 때 분목 현상 멀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전달이 됩니다. 상호간에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서로 분목 현상으로 너무 가깝게 붙여놓으면 하나의 파형이 되고 그래서 전파 간에 서로 너무 가깝게 붙여놓거나 이러면 교류가 심한 거고 약간 떨어뜨리면 교류가 되는데 그것이 이렇게 서로 지지대가 되는 거죠. 분목 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이게 무선 전파도 그렇고 유선에 있어서 구리 코일 같은 것들도 역시 서로 간격을 좀 떨어뜨려 두면 교류하는 정도가 제한되어서 그것을 또 다른 것을 그 성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 가깝게 붙여놓으면 교류가 많아지고요. 이런 것은 제 평균 이론에 따라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교류한다.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 그러나 유리병처럼 막연을 가로막으면 교류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일 아니라 똑같은 금속 두께가 틀린 금속 코일이라도 구리 코일이라도 피복으로 입혀내서 교류할 수 없게 만들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을 파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죠. 막 서로 마치 레이더 수신기처럼 안테나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구리 코일을 그런 파동을 나타내는 구리 코일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안테나처럼 한 개 안테나보다 100개 안테나 한 개의 피레침보다 100개의 피레침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밑에 다시 그런 것을 그 밑에 피레침 구조 안테나 구조를 서브로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받아들여가 안테 그걸 구리선 서로 굵기가 다른 구리선 그 파형이 전파의 파형이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전기를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걸 통해서 파동을 파동으로 받아들이면 전기적 손실이 적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전지처럼 금속의 입자를 이렇게 굵기를 틀린 것을 이렇게 일정 금속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구리판으로 만들어 갖고 하면은 태양빛을 했을 때 태양전지가 된다. 그것이 곧바로 판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거로 빛을 보다 표면적이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10가지 있으면 그것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어느 정도 10가지 있으면 활성화돼 가지고 그것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에 이렇게 이렇게 차가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것도 좀 속도가 더뎌지고 약간 빛을 조사해 가지고 뜨겁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뜨거운 것보다 어느 정도 열이 활성화되면 이것도 이렇게 빛을 태양빛을 그렇게 서로 입자 크기가 틀린 굵기가 틀린 금속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전기로 전환되는 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리층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전리층 태양빛 중에서 적외선을 인공적으로 산소나 수소 또는 또 이렇게 질소 이런 종류의 기체 분자에다 강하게 열을 씌웠을 때 그것이 이제 전리층처럼 이온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온 배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산업상에서 이렇게 쓰일 때가 많을 것 같아요. 모든 산업상에 이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은 적외선을 조사하는 거예요. 적외선은 열을 동반하고요. 그것이 이온화에 관련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적외선을 굉장히 조사를 해가지고 적을 밤에 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적을 탐지하는 탐지도 되지만은 강하게 그쪽에 적외선을 농도를 높여가지고 집중해서 그쪽으로 쐈을 때 살상의 무기가 군사 무기가 됩니다. 에너지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침해했을 때 제 기술을 침해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엉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균 여론은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제가 발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선 전기 전송과 무선 신호 전송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TV에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파동의 형태로 했을 때 서로 이렇게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끼리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 이 전기적인 것과 신호적인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형태로 만들어 놨을 때 또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아도 그렇죠. 그거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파동이 좀 틀리더라도 비슷하게 해놓으면 그쪽으로 유도가 됩니다. 교류하는 정도가 이제 거리가 전력의 세기하고 틀려 있습니다만 이쪽이 좀 굵기가 틀리고 이쪽이 굵기가 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고 이쪽이 좀 더 그것과는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도 또 역시 교류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력의 세기가 전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력의 세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전기 유도가 됩니다. 이것도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서로 틀린 그 굵기의 구리선을 배치하려는 이쪽 구리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지만 이쪽은 또 다른 좀 더 굵다. 그러면 이쪽으로 전기가 유도가 되는 현상이라. 이게 그 거리는 이게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파동의 것을 유도를 했을 때도 되지만 서로 틀려도 이것이 전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광섬유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섬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서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좀 더 굵기가 좀 더 두꺼운 광섬유를 만들어 놓고 파동을 일으키는 했을 때도 역시 파동의 형태로 신호가 전송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속판도 완전히 빛의 파장과 일치되지 않아도 비슷하게 해도 파동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금속 소재가 있다. 금속 입자가 굵기가 틀린 것을 파동의 형태로 만든 금속판은 그것은 우수하게 빛을 받아들여서 파동의 형태로 빛은 파동이니까요. 파동은 파동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빛을 태양빛을 반사판을 통해 조사하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 형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파동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일반 금속판은 그렇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동이 아니니까 저장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빛이 하나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속판을 파동으로 만들어는 파동을 파동으로 연결시켜 놓은 거로 그것이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 율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성에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이렇게 여러 전파를 통해서 파동을 만들어 놓고 또는 인위적으로 딱 붙여가지고 또 하나의 공중에서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그것을 밑에 그 비슷한 파동의 것으로 금속판이든지 저장할 때도 그렇게 하고 금속판에 받아들여서 전기 유도를 하는 거예요. 피레침 형태를 피레침 형태는 일종의 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넓게 만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넓게 들어가서 그 전기 유도를 파동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그쪽으로 이제 쏴야 되고 지구 반대편에 쓰면 뭐 오겠습니까? 그쪽으로 쏴가지고 서로 약속된 것을 이런 판이 많이 있다. 그럼 이게 하나 유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더 소자처럼 그쪽 서로 이렇게 딱 일치되는 것이 있으면 그렇죠. 그 시간에 일치되는 것이 보다 전기 유도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 유도를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파동을 파동으로 받아들이면 손실이 굉장히 적어진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태양이 지구로 열을 보내기 위해서는 열의 형태는 열도 파동이지만 약합니다.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빛이라는 형태로 바꿔야 되고요. 일종의 전파의 개념으로 멀리 보냈을 때 멀리 전송이 되고 그 열을 지구로 전래층이 전기적 유도를 통해서 그 빛을 지구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금성에도 각 별에도 이런 전리층이 있어서 전기를 일종의 무선 전송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전리층 우리가 인위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이런 것들도 그런 빛을 유도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리층이 태양빛을 유도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음이온 양이온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전기를 파동의 형태로 우리가 구리선이나 금속판을 통해서 구리판 금속판을 통해서 파동 형태로 만들면 그것을 빛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빛은 전기로 바뀔 수 있고 전기는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서로 간의 성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전환되는 율, 전환되는 손실률이 있고 이게 100을 보냈는데 저기는 20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5%밖에 안 된다 이런 거죠. 파동의 형태로 금속판을 만들어 놓거나 파동의 형태로 구리선이나 이런 것들을 안테나 구조를 만들어 놨을 때 그러니까 안테나도 이런 금속 소재로 파동의 형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위성에서 마이크로웨이브파나 이렇게 비슷한 파동으로 냈을 때 송전 손실률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무선 전송의 원리입니다. 뭐 전리층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이온을 적외선을 조사해서 이온화시키고요. 수소나 뭐 산소 뭐 이런 것들 기체들을 이렇게 뭐 질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 이온 상태에서 도 전기 전송이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빛을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전기를 유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온화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 구분해 갖고 어디다 쓸 수도 있고 양이온과 음이온 배터리를 만들어 갖고 무선 전송도 가능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적인 광신호를 전기적인 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적인 유도를 통해서 광신호를 광소매를 통해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유선으로 나타내는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광소매를 배치해서 파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전기적인 유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도 신호가 전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구조를 통해서 안테나를 만들고 거기다가서 광신호를 이렇게 하는 방법과 광파동과 똑같은 방파동을 나타내는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광소미를 배치해 놓거나 또는 그 서로 이렇게 빛의 그 광소미의 파동의 형태가 틀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파동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서로 교류하고자 하는 저 평균의 원리를 따라서 빛의 신호의 세기 또는 전기적인 세기 고리로 얘기하면 이런 걸 따라서 거기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멀리 파장 형태로가 멀리 가기 때문에 멀리 서로 신호가 전송이 되고 이게 전기가 전송이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특허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중 지적재산권 아이디어 이런 거 특허를 침해하게 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